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 그 구조개혁 평가 때도 그 지역의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이번에 좀 평가 기준이 사실 좀 바뀐 거긴 하거든요. 지역 안배를 지역 안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결과는 좀 참혹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좀 이거를 기준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공정성 문제가 있죠. 사실 이제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면은 지역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일반 재정 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정했고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군 단위에 한계 있는 대학의 경우를 포함해선 지방 소멸 위기까지도 이제 있고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뭐 공정성 시비 없다 이게 좀 쉽게 납득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교육부의 원칙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선정 대상에 되었어야 될 대학들이 지금 대거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 우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는 한림성심대학하고 강원도립대 2개 대학밖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선정이 안 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우리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재정 지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꼭 이제 지역 주민들의 경제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고 또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원래 국가 균형 발전을 차원에서의 대학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15% 정도밖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이거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약간 지역 위기 의식뿐만 아니라 뭐 홀대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권역을 묶은 기준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준 없는 그런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는 그런 좀 일관되지 않은 그런 기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좀 그런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나 정치권에서의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도에서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지방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 사실 대학이 없어지면은 대학이 이제 또 재정 지원 못 받으면 결국에는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어요? 또 그 예산을 정부에서 못 받은 예산을 도에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도지사님 만난다고 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기준에 바로 또 충족이 돼서 또 결과가 바뀌기도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나서서 대학 구조 조정이라든지 대학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얘기를 하고 정책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성적표만 안 좋다. 이거 어떡하냐.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좀 뭐 이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대학의 특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대안을 좀 많이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부분 그 미선정된 탈락한 대학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인구도 적고 대학 자체도 소규모인 대학들이 많은 지역들이 탈락률이 높았대요. 이거는 뭐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대학들이 또다시 재정 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되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학생 수 정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학교에 대한 뭐 어떤 사업들도 정책들도 더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면 더 축소가 되게 될 거고 이거는 비단 뭐 학교의 존립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황폐화, 뭐 공동화를 당연하게 부추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대학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역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게 뭐 정치권 또 지자체 같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거의 이거 하나 탈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돈이 뭐 48억, 36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이미지라든가 학생들은 당연히 그게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낙인이 찍히죠. 그게 입시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만약에 또 재정 지원까지 일반 재정 말고 재정 지원 제한까지 걸려서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국가장학금 이런 것까지 못 받게 되면은 그거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도 수험생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의 이렇게 되면은 학교 뭐 저도 사실은 대학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거에 좀 공감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줄 세워서 낙인을 찍게 되면은 학교가 거의 망하게 되는. 네. 예. 좀 그런 방향 아닌가 싶어요. 지역 다들 인재가 여기만 목매는 것 같아서. 결국 예. 다 나가게 되면 지역에는 인재 자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네. 있어요. 계속 저기 재학생도 줄여라 정원도 줄여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1월달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대학에서 너네가 이런 거를 방안을 마련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우리가 그러면 그걸 또 평가를 하고 너희들 유지 충원율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돈 줄지 말지 결정을 할게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깡패 같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예. 약점을 좀 쥐고 흔드는 그런 예, 성격이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네. 제가 이 강원 기자회견 보면서 좀 꼭 해보고 싶었던 코너예요. 그동안 좀 없어졌었는데 베스트 헤드라인 시간. 네. 네, 저는 이 헤드라인 뽑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딱 눈에 박히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연초부터 했었지만 지방대 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예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망해갈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도 멀리 있는 대학부터 줄어들게 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있어서 벚꽃 엔딩의 현실화는 지역 소멸의 서곡. 뭐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큰일 강영석 기자님. 저도 지금 급하게 이제 막 급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화려하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제 거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지금보다는 아무튼 이 지방대 위기라는 게 뭐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평가 결과 보니까는 그냥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의미심장. 네, 가는 데는 그냥 훅 갈 수도 훅 갈 수도 있다. 그 오명이나 네.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괜히 매지막에 먼저 할 걸. 저는 지방대학 몰락은 국가 균형 발전 토대 몰락.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돈줄 쥐고 흔드는 것만이 능사인가? 좀 길지만 길어. 아니요, 근데 핵심 다 다루셨어요. 네. 경중을 울리는 뒤에 마지막이 있네요. 다 내용은 다 비슷한 그렇죠. 것 같죠? 의미는 똑같은 것 의미는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되나요? 네, 준비해 오셨죠? 가장 기다린 타이밍이 순서라고 했는데. 부담이 되네요. 저는 이 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이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정작 이 주인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빠진 게 아닌가 해서 대학 잡으려다 학생들만 부실대학 5명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네요. 네. 이달 말에 어쨌든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